타올이 덜 말랐는데 닦는 느낌 아십니까? 아,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여보, 물 한 잔만 떠줘요. 애기 씨가 이렇게. 만지라고는 안 했다. 알았어, 올려두기만 해. 오케이. 고마워, 애기 씨. 안녕하세요, 미영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자, 여름철 무더위가 시작됐고요, 장마 시작됐고요, 덥고요, 습하고요, 미칠 것 같습니다. 이런 날씨에 고양이들 실내에만 있으니까 문제 없을까요? 아닙니다. 고양이들도 여름철 나기 아주 힘들고요, 여름철이 되면 자주 걸리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야, 이거 사람도 걸릴 수 있어요. 이 질병 고양이로부터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으로 곰팡이성 피부병을 말씀을 드렸는데, 마이크로스포럼 캐리스라고 하는 이제 곰팡이균이 곰팡이성 피부병의 원인인데요. 요거는 사람도 감염이 되고 개도 감염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소파 같은 밑 공간에 자주 들어간다고 해서 이 피부병에 걸리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여름철에 곰팡이성 피부병이 감염되는 이유는 전염. 개들도 요 시기가 되면 미용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미용을 하는 공간, 사람으로 치면 대중 목욕탕 같은 개념인 거잖아요. 클리퍼 같은 걸 통해서 제모를 할 때 미세 스크래치 약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약해진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집 고양이가 면역 조절을 위해서 어떤 스테로이드 약을 먹어서 면역이 억압되거나 질병 상태여서 면역이 떨어진 상태라면 너무나 쉽게 곰팡이성 피부병에 감염될 확률이 높죠. 근데 우리 집 고양이가 직접 가서 미용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곰팡이성 피부병에 걸렸어요. 이건 뭐야? 집을 오가는 다른 강아지가 있다거나 새로운 새끼 고양이를 입양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곰팡이성 피부병은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왔더니 한 3, 4일 뒤부터 조금씩 털이 빠지는 부분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동그랗게 털이 쏙 빠진다 라고 하면 곰팡이성 피부병 감염을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가서 치료를 해야죠. 근데 고양이 미용을 여름에 많이 하는 게 더워할까봐 하는 거잖아요. 시베리안 그리고 메인쿤 이렇게 추운 지역에 살면서 자기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빽빽하게 자라는 장모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름철에 더 더위를 많이 타는 거는 사실이에요. 집에서 뭐 셀프 미용을 해주시다거나 털을 밀어주시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좀 덜 더워하는 경향성은 있어요. 열대지방에서 최저 온도가 한 10몇 도, 10도 정도 떨어졌는데 얼어 죽는 사람 있죠. 네. 그것처럼 항상 자기가 항상성 유지되던 그 체온에서 갑작스럽게 변동이 생기면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한 가지랑, 아무래도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의 의견으로는 단순히 고양이 여름철에 미용시켜서 좀 시원하게 지내게 해줘야지 이게 아니고, 실내 온도를 항상 적정 온도로 유지해주는 게 맞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이쯤 되면 나와야죠. 아이고 배야! 계속 해주세요. 아이고 배야! 언제까지 하나? 고양이들도 여름철에 식중독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맨날 사료만 먹는 우리 집 고양이가 갑자기 식중독이 왜 걸리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줄줄이 설사하면서 줄줄이 막 토하고 식욕이 떨어져가지고 한 집에 있는 모든 고양이가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여름철은 고온, 다습, 상해요. 상한다라는 거는 결국 유해세균이 많이 증식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유해균이 많이 증식된 사료를 먹게 됐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중독, 배탈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사료라고 하더라도 뭐 보통 한 2kg에서 3kg 사이에 이제 소포장 사료를 새로 구입해서 기존 사료 폐기하시고 나서 급여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고도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탈이 났다라고 하면 아이들 식욕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보시면 돼요. 화장실 갔는데 그냥 쭉 이런 소리가 나. 근데 돌아서서 빨리 와서 밥 달래. 완전 금식을 하면 또 너무 배고파하고 오히려 그게 또 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 급여량보다 한 3분의 1 정도만 해서 한 24시간 정도 소량씩만 나눠서 급여를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뭔가 상태가 잘 유지된다라고 하면 다시 정상급여로 먹는 양을 늘려서 케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야. 식욕이 떨어졌어.
이것부터는 안 돼. 이렇게 식욕이 떨어지면 빨리 병원에 내원해서 좀 원인균을 좀 체크를 한다거나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아침에 끓여둔 고깃국이 저녁에 상하는 경우 많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급여 후에 4시간 이내에 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만 급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는 특발성 방광염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나오고 잊을만 하면 또 나오는 특발성 방광염. 여름철이 특히나 특발성 방광염에 걸릴 요인들이 많아요. 첫 번째, 더워. 고양이들도 더위 타면서 되게 힘들어합니다. 두 번째, 일교차가 너무 커. 보호자 없으면 30도 넘어가고 보호자 있으면 23도야. 세 번째, 끄급해. 사막에서 온 친구들이다 보니까 비 오는 날에 체온 유지하는 그런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고 비 오고 했을 때는 활동성도 떨어지고 유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름철은 그 모든 게 다 들어있어. 여기에 정점을 찍는 게 있습니다. 함께 떠나자. 기본 생활 루틴 다 깨지죠. 서로 이렇게 스킨십하는 보호자가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 화장실 엄청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계절에 비해서 화장실이 항상 습기를 머금어. 화장실이 세균 증식이 많이 되니까 악취도 심해져. 화장실 가기 싫어지고 화장실 참고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지고 아유씨 특발성 방광염이 올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평소 하루에 2번 치워줬다고 하면 1번 정도 더 치워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특히나 사람 화장실에 고양이 화장실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다? 이거 절대 노노. 60%는 좀 넘어가지 않게 실내 습도 관리해주고 온도 항상 하루 종일 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저라면 에어컨 한 27도, 28도는 그냥 계속 고정으로 좀 틀어놓을 것 같아요. 고양이들도 여름철에 너무 날씨가 끄급하고 덥고 이러면 활동성도 떨어지고 물 마시는 양도 같이 줄어드는 경우 꽤 많거든요. 그래서 식욕이 너무 떨어진 것 같으면 맛있는 습식이라던가 추루탕이라던가 파우더 영양간식 이런 것들을 사료에 조금씩 추가해주면서 식욕 떨어지지 않게 활동성 떨어지지 않게 집사가 특히나 신경 쓰면서 케어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배도 안 걸린다는 온유월 감기. 여름철 감기가 이제 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처럼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에어컨 청소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바람에도 세균이 많이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2-3시간에 한 번은 환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도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고양이도 어느 장단에 몸을 맞춰야 될지 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고요. 잠복 감염돼 있던 허피스와 칼리시가 아싸 칼춤 한번 추자 중국어 시키도 나 하고 막 칼춤을 추고 나면 기다리고 있던 2차 세력들이 확 들어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세균들. 누런 코가 막 나오고 심한 게 기관지염에 폐렴에 잠복해 있는 칼레시랑 허피스 바이러스를 미리 조질 수는 없나요? 피곤하면 허피스로 이렇게 물집 잡히잖아요. 미리 예방하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리하지 않는다. 스트레스 덜 받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산다. 고양이들에게 있어서 환경의 100%는 집 안, 집사가 케어해주는 거 요것이 전부거든요. 여름철에 생활하기에 적절한 환경 유지만 잘 해주신다라고 하면 이런 허피스 바이러스가 다시 올라오는 거를 생각을 못 합니다. 식욕 떨어지지 않고 잘 먹고 잘 놀 수 있게만 해주시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들 자기가 직접 자기 건강관리 할 수 있는 지능은 안 돼요. 보호자가 어떻게 챙겨주냐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대감님들이 신경 써주시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큰 책임감 가지시고요. 당연히 고양이 건강도 중요하지만 대감님들이 건강해야 우리가 수발을 잘 들 수 있잖아요. 우리 건강도 잘 지키자고요. 자, 오늘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